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칼같이 거절하세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맞아요. 명백한 상황에서는 거절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고 터무니없는 얘기 들었을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거절 딱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딱 0과 100으로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애매한 상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관계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둘 다 힘들어집니다. 둘 다 힘들어져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같이 거절해야 될 때는 칼같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왜 거절이 어렵냐? 거절을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후폭풍, 어떤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게 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절을 하면 되냐? 겸손을 기반으로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겸손을 기반으로. 그게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 짧은 순간, 근시안적 순간은 거절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실제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멀리 보면은 그게 맞는 결정입니다. 피처셀프 관점에서 보면은 참 이 피처셀프라는 단어는 이게 안 쓰기가 이제 힘든 단어가 됐어요. 퓨처셀프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국민 필독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겸손의 힘 15번째 특강을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 댓글 먼저 하나 읽어보면은 컨티뉴어님, 기록하는 기술자님께서 써주신 댓글인데 이번에 독서 모임 하면서 마지막 발표 때 겸손의 힘을 인생책으로 소개하면서 PPT를 발표했어요. 멋있으십니다. 발표 끝에 겸손의 힘에서 발견한 세상에 꼭 필요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어요. 겸손은 수치와 굴욕의 표현도 아니며 약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세상에 당당하게 다가가는 길이다. 좋죠? 그러니까 우리 컨티뉴어님도 밸런싱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의 힘을 딱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도 결국에는 밸런싱을 이해하신 거예요. 밸런싱. 이 뒤에도 그래프를 해놨지만 결국에는 비하와 과시, 능력과 양보, 수락과 거절 사이의 밸런싱이거든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각지대에 있는 겸손의 힘을 제대로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똑똑하시네요. 아니 이렇게 사각지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겸손이 분명히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어. 그래서 어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존재하는데 안 보여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고 나는 거거든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겸손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의 힘이 사각지대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랑 딱 연결이 되네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거절을 못해서 그러니까 거절하려면 용기와 힘이 필요해. 그 힘이 뭐다? 겸손의 힘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힘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뭐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칼같이 거절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겸손의 힘이에요. 같이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너무 훌륭한 댓글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진짜 최강의 콤비, 최고의 한 셋, 대국민 필독 세트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뒷부분에 읽어드릴 이 부분이 강인함의 힘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진짜 소름 돋아요. 여러분도 이 경험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수준 높은 두 개의 책이 정말로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만나는구나. 야 이게 만나네. 결국 그래서 인생이 수행인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를 파고 들어가면은 많은 부분과 만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벌써 10 몇 년 전에 들었네요. 자기가 아직 뭐 인생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자기 주변에 이렇게 대가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고 자기도 열심히 살아보니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걸 만나더라. 그 얘기를 10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었을 때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저도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책 두 개가 완벽하게 만나는 거는 이게 한 타이밍에 읽기는 쉽진 않거든요. 뭐 언제 읽었다가 나중에 또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읽으면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국민 필독 세트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컨티뉴어님 얘기할 때도 저희가 밸런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수락과 거절의 밸런싱을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서점 투어를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할 겁니다. 광역시도 계속 갈 거예요. 이게 강남 교보문고 그러니까 지도예요, 지도. 그래서 제가 보통 여기 자기개발 강남 교보문고 가면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한 5, 6년 전에 이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가 코로나 이제 터지기 전에 막 서점 투어가 마지막 절정일 때였을 거예요. 근데 뭐 서점 투어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뭐 안 오실 때는 하루에 뭐 5명도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30분 있다 가면 돼요. 1시간 있다 가면 되고 약속 시간만 딱 지킨 대로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거예요. 제가 이 서점 투어를 많이 할 때는 요령이 생겨갖고 뭐 5명만 오시는구나, 7명만 오시는구나, 30분 이렇게 약속하고 만약에 시간이 초과되면 계속 얘기하고 왜냐면은 2분 오시는데 제가 1시간 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잘 조절을 했었는데 이때는 조금 많이 오실 거는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1-2시간 열심히 또 만나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사인도 해드리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하고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날따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까지 됐었나 그럴 거예요. 그때 공교롭게 어떤 유명한 작가분이 저는 그냥 번개고 진짜 오피셜한 사인회를 하셨는데 그분보다 이렇게 서점 투어 오신 분들 이거 만나러 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좀 난감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만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또 고민 있는 분들은 또 고민도 짧게 들어드리고 얘기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그냥. 4시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4시간 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4시간 서 있어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가만히 4시간 서 있어도 힘든데 그다음에 4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뭔가를 말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 매번 모르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그냥 뭐 재밌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얘기, 죽고 싶다, 우시는 분도 한 5-6명 계시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인 분들. 안 가시고 여기 좀 이렇게 머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제가 거절했어야죠. 근데 그때 못했어요. 제 옆에 바로 옆에 서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그래서 딴 사람 얘기하는 걸 다 듣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물도 갖다 주시고 해서 또 고맙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4시간을 해서 여러분 제가 거의 탈진 직전까지 갔었어요. 탈진. 그래서 이거 진짜 쓰러질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강남역으로 걸어가서 그 전철 타고 그 판교로 와야 되는데 아까 옆에 서 있던 분이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약간 어지러워서 기절을 할 뻔했어요. 근데 그분도 그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지금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강남 교보문고에서 여러분 강남역까지 그분이 전철 타는 데까지 쫓아오셨어요. 그게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가면서도 약간 휘청했었고 혼자 가면서도 제가 결국에는 못 버텨갖고 그 전철 바닥에 그때 사람이 적지도 않았어요. 반 기절을 해서 전철 바닥에 주저앉아서 왔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는 서 있을 힘도 없고 제가 멀쩡하니까 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의자에 앉아도 될까 뭐 그러기도 어려워서 그냥 이 구석에 이렇게 반 기절을 해서 왔어요. 반 기절해서 거의 막 눈 감고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서 더 나왔으면은 크게 잘못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거절을 하면 될 건데 제가 그때 여러분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고 대표님은 뭐 저랑 얘기를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많다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냥 그런 뉘앙스예요. 이메일을 자꾸 보내시는데 자기는 죽을 거다. 죽고 싶다. 그래서 어떤 이메일이 진짜 꽤 있었냐면은 한 대여섯 통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은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막 돈 달라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좀 많이 힘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 대표님한테 계속 말하죠. 근데 그거는 영준아 칼같이 노라고 그거는. 야, 네가 어떻게 다 그걸 해주냐? 그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고 대표님이 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고 대표님 없었으면은 저는 주제 넘게 제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수락해서 진짜 나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뭔가 쓰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고 대표님이 저한테 다 네가 해줄 수가 없다고. 제가 맨날 이런 거 갖고 울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제 옆에서 힘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지금 제가 돌이켜 보니까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은 아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겸손하지 못했구나. 와 진짜 서점 투어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오빠가 저를 아는 분이고 동생이 저를 따라왔어요. 왜 쫓아왔냐? 뭐 동생 사정을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 투어가 난이도가 높아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생 사정을 얘기하면서 동생 돈 좀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구였나? 제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었나? 아무튼 저한테 울고불고 제발 그 서점에서 돈 좀 달라 그러는 거. 울고불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난감해요 그게.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진짜 힘든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또 어떤 쉽지 않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성장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정말로. 그 다음에 별의별 이메일이 다 있어요. 진짜 그뭐 어떤 사기에 휘말려서 이단에 휘말려서 막 가족 힘든 얘기 보면은 그런 이메일 한번 읽고 나면 하루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요즘에는 좀 그나마 이제 잘 이메일도 예전만큼은 오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뭐 단톡방 이런 거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몇만 분 계시기 때문에 다 으쌰으쌰 이제 이게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멘토링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서점 투어도 실제로 많이 했고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여러분 와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이래도 되나. 진짜 아찔한 순간이 많았죠. 제가 세상을 배웠죠. 세상을.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오늘은 좀 사족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나를 위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자존심을 해치지도 않는다. 일단은 반대급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여러분 나를 위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데 방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존심을 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에서 겸손이 무척 중요하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다른 사람의 조건적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곧장 다른 사람의 요구를 염두에 둘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것이 겸손의 자기인식 차원의 핵심사항이다. 여긴 딱 이렇게 나왔네요. 능력과 한계. 능력과 한계의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겸손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능력이 있어. 이거 내가 도와줘도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방해가 안 돼. 근데도 거절하는 거는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거죠. 그거는 인격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내가 능력이 안 돼. 근데 도와줘. 그것도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과 거절해야 할 때를 알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겸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도와주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 거절을 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 이 말이죠. 제가 거절을 못해서 저를 잃었었죠. 저를 잃었었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최선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지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거절을 못해서 쓰러져서 사고 나서 막 이런 활동을 못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멘토링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만났고 우리가 좋은 책을 통해서 소통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다고. 저는 진짜 끔찍하거든요. 저는 제가 도와줘서 잘된 분들을 진짜 많이 알기 때문에 뭐 댓글부터 실제로 만난 분까지 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끔찍하거든요. 그 사이 기부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걸 못했다. 끔찍하거든요.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 내 능력을 어디죠 여기? 내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갖고 거절을 못해서 그때 잠깐 무리해서 도와주고 끝나. 그게 여러분 퓨처셀프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되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내용도 중요한데 긍정적 감정에 관한 연구에서 기쁨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 감정이 자아 확장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준다.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잠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완화시키기 위해 좁은 범위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부정적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범위를 좁혀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서 감정이 그냥 순전히 상황은 그러지 않은데 감정만 부정적이어서 좁아지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간은 위험에 맞닥뜨리면 일반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는다. 우왕좌왕하거나 숨기도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아등바등한다. 하지만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은 다르다. 우리의 세계를 좁히기보다는 넓게 확장한다. 이러한 감정 상태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생각과 행동의 폭을 넓힌다. 즉 세상을 폭넓게 보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실행 가능한 반응을 제공한다. 그저 살아남으려고만 하는 데서 벗어나면 자유롭고 다채롭고 여러 가지 행동에 활용할 수 있다. 자유롭고 다채롭고 여러 가지 행동을 활용할 수 있다.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과 주변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 감정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 감정이 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러분 부정적 감정이 필요해요. 관련 호르몬들이 필요해서 싸울 준비, 도망갈 준비, 이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실제 상황은 안 그래. 근데 내 감정만 그런 거야. 내 감정만 부정적으로 간 거예요. 오해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그냥 공감했으면은 별게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편 상황이 있고 아내 상황이 있고 똑같이 대칭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뭐 집에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야. 그냥 힘든 게 아니야.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우린 그걸 몰라.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걸 몰라. 그런 상황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내 부탁을 했는데 아내든 남편이든 반대편에게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부탁을 했는데 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을 본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부정적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겠죠. 그건 본능인데, 그렇죠? 나도 짜증이 나겠죠. 근데 그 배경 상황을 알아. 회사에서 오늘 크게 사고가 났었고 아이가 오늘 너무 아팠었고 이런 상황을 알아. 그럼 짜증 내면은 똑같이 짜증이 날까요? 위로해 주겠죠. 아유 그래 지금 많이 짜증나고 힘들지?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공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사례를 비슷한 걸 얘기해드렸는데 오늘도 사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막 소리 질러요. 막 어떤 분이 행색도 별로고 깨끗하지도 않고 뭐 옷도 잘못 입었고 제대로 입지 않았고 근데 막 이렇게 소리 질러 막 전철에서. 그럼 여러분 그분 옆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99%는 못 앉아요. 저도 못 앉아요. 못 앉아요. 그렇죠? 부정적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되게 극단의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전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 날라 그러는데 내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거야.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고 우리 누나고 우리 오빠야. 우리 형이야. 눈물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공감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감하려고 공감이 뭔지도 몰라. 공감할 마음이 없어 우리는 지금. 근데 공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과 주변 세상에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 너무 뭐 식상하고 뻔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감되면. 저 방금 울 뻔했어요. 그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서 공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른 긍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공감은 내가 더 작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이는 자기 과시의 문화 속에서 부풀려진 우리에게 딱 맞는 크기일 수 있다. 우리의 지금 문화는 SNS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따봉 받는 문화거든요. 되게 부풀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작은 곳으로 가야 돼요.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곳으로. 이처럼 적절한 크기 조절은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을 위축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한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다른 이들도 포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작아진다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떤 공간에 갔는데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공간이 너무 커. 그럼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여기서 얻을 것도 없고 나만 너무 크니까 뭔가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효용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디 봉사활동을 가시는데 아프리카 최빈국에 가갖고 전기도 없고 물도 틀면 안 나오고 먹는 것도 없고 막 정말로 힘든 데서 한 1년 살다 오셔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래 살던 집으로 그냥 와. 25평짜리 그냥 보통 집이야. 아니면은 뭐 12평짜리 원룸으로 돌아와. 근데 딱 트니까 따뜻한 물도 나오고 정말 그냥 별거 아니지만 배달도 되고 맛있는 것도 있고 얼마 안 하지만 김치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데도 어때요? 행복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바뀐 건 없어. 어때? 내가 작아졌던 거예요. 작아진 내가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이야 이렇게 고마운 곳이었다고 그걸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강인함의 힘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요. 그 기법까지 나와요. 우리를 좁게 하게 우리를 넓게 만들기 기법까지 나와요. 기법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공감과 겸손을 기반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냥 거절이 근데 능사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으면은 근데 공감할 수 있는 건 너무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것을 누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절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절하는 건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에피소드 앞에 많이 말씀드리면서 거절할 수 있을 때는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거절이야말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도와주는 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절이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많고 단순 용기가 아니라 겸손의 힘이 필요할 때가 많다. 오늘도 좋았죠? 오늘 여기 약간 위기였어. 울 뻔했어. 공감이 돼서 울 뻔했어. 그래서 겸손의 힘은 여러분 초강력 추천 책이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 오늘은 좀 앞에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먼저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랜선 독서 토론에 저는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카페에 앉아서 그냥 오순도순 얘기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영상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겨우 찍었어요. 지금도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게 참 제가 일자 허리 일자 목이어서 너무 힘든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관리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면 여러분들한테 그거 쓸 거예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며칠 못 올라갈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또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항상 2-3개를 좀 찍어놔요. 만약에 대비해서 못 찍으면 그날 못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의 힘은 초강력 추천이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냥 읽지 마시고 강인함의 힘이랑 반드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